재미없는 철강 업종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발돋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주가 수준 평가해 보고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 업황인데요. 포스코는 국내 대표 철강 업체죠. 그래서 이 철강 업황이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철강 업황 짚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기대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인데요. 포스코 그룹사를 총동원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짚어보고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앞으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철강 업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림에서 보시듯 철강,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 소재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그 사업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 업종이 바로 철강이죠. 이 철강은 100% 소유한 그 비상장 자회사 포스코를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이 17조 8천억 원이나 되고요. 다른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전통적인 철강 회사다. 이 철강이 대표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9월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무려 5,800억 원이나 되고요. 이게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줬죠. 지난 9월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내 10월에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태풍 피해 때문에 주가가 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증시 전체가 다 하락했어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전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태풍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태풍 피해 소식이 들렸을 때 주가가 약간 출렁이긴 했지만 그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주가가 이내 떨어진 만큼 회복됐는데요. 이 회복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또 그만큼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증시에 따라서 증시 환경에 따라서 그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을 뿐 태풍 피해는 미미했다. 이런 일회성 사건은 주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추이입니다. 물결이 보이시나요? 이 물결은요. 철강 업황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철강 업황은 또 세계 경기하고도 바로 직결되는데요.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철강 업황 살아나고요. 포스코 홀딩스 주가 상승합니다. 이 철강 업종은 세계 경기에 그대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진다, 철강 업종 살아나고 주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세계 경기와 주가가 그대로 연동되는데요. 2023년 내년은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의 중앙은행 FED를 비롯한 각국의 세계 중앙은행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철강 업황 좋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철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 좋지 못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왜 살펴봐야 할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가 그룹사들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광물입니다. 이 광물은 리튬과 니켈,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건 까만색 네모로 표시했습니다. 역시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 자회사들이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광물 중에 흑연은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리사이클링 사업인데요. 이 리사이클링은 폐배터리로부터 다시 광물을 추출해내는 사업입니다. 폐배터리 앞으로 많아질 거잖아요. 따라서 리사이클링 산업이 또 주목받고 있죠. 이 리사이클링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을 추출하고 또 광물을 직접 캐는 이런 사업을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중간 소재입니다. 이런 광물들을 통해서 배터리의 최종 소재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데요. 전구체, 구구형, 흑연 등이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같은 최종 소재입니다.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물부터 중간 소재, 최종 소재까지 포스코 그룹사들이 전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원료 소재, 풀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홀딩스는 광물,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최종 소재라고 한 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분야 아주 큰 기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원 전쟁 시대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광물 사업, 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튬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2024년에 98,000톤 생산 목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 같죠. 그래서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리튬 수요의 70%가 바로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될수록 리튬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년간 무려 15배나 상승했습니다. 이 리튬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리튬 가격도 위안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2년 전에 39위안, 킬로그램당 39위안 하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 576위안으로 무려 15배나 폭등했죠. 이 가격만 봐도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리튬을 내재화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다음은 니켈입니다. 2024년에 10만 5천 톤을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포스코 홀딩스는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니켈 함량이 큰 하이니켈 양극재가 적용된 삼원계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력 밀도가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전력 밀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같은 배터리 무게로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게,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전력 밀도, 성능이 우수한 삼원계 배터리에 우리나라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LFP 배터리와 비교하면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인데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리튬 가격에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FP 배터리고요. LFP 배터리와 그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 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니켈 수요의 70%는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이에요. 즉 건축 자재입니다. 앞으로 건설 경기 전망 좋지 않아요. 건설 경기도 또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니켈 수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리튬에 비해서 가격 상승도 그다지 높지 못한데요. 지난 2년간 1.7배 상승했습니다. 자,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을 내재화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리튬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법이잖아요. 이 법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리튬의 내재화 중요해 보이고요. 또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재화가 또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다음 니켈은요. 삼원기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따라서 수급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니켈의 내재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사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요.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인데요. 철강 업황은 주가, 즉 시가총액에 그대로 연결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철강 업황이 실적에 그대로 연계되고 실적은 또 자산가치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 즉 PBR 밸류에이션이 유효합니다. 이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철강 사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요. 자, 2023년 기준 순자산 60조로 평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포스코 홀딩스의 PBR 평균을 내보면 0.49 나옵니다. 이 3년 평균 0.49 PBR을 적용해서요. 철강 사업 가치 29조 9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인데요. EV EBITDA 밸류에이션 하려고 합니다. EV 기업 가치고요. EBITDA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기업 가치를 현금 창출 능력 대비해서 보는 건데요. 2024년에 1조 6천억 원의 현금을 창출하겠다라고 포스코 홀딩스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24년 1.6조 에비타 적용하고요. 그리고 주요 광물업체의 EV 에비타 멀티플 6.6을 적용해서 기업 가치 10조 5천억 원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총 사업 가치 40조 4천억 원이 도출되고요. 사업 가치의 순차익금 빼면 시가총액 나와요. 이 사업 가치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 더해서 구하거든요. 순차익금 3조 8천억 원이고요. 따라서 목표하는 시가총액 36조 6천억 원이 도출됩니다. 자, 목표 시가총액 도출됐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43만 3천 원입니다. 현재 30만 원 선인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자, 이 주가 평가를 해보면요. 2차전지 소재 분야 사업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됩니다. 현재 30만 원 선은 철강 사업만으로 충분히 그 주가가 설명됩니다. 따라서 이 2차전지 소재 분야가 언제 그 가치가 발현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발현될 때 주가는 달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 홀딩스 주가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